자, 그래도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이제 했습니다. 당선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수위 구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수위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수위가 없었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올 때는 사실 뭐 인수위가 정권 교체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주목받지는 못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15년 만에 굉장히 주목받는 인수위인데 인수위원장에는 이제 공동정부의 구성에 합의했던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의 권영세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기획위원장, 그다음에 김한길, 김병준 그 선대위에 참여했던 이제 원로급 인사들이 특별위원장을 맡았고요. 비서실장은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맡았고, 그다음에 김은혜 대변이에요. MB 때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고 취임식은 이제 박주선 준비위원장이 맡기로 했는데 일단 요 진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세부 오늘 뭐 몇 개 분과 간사들이 나왔습니다만 요 진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 헤드라이너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평론가부터? 현재까지는 뭐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조금 식상하지 않나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새로운 풀이 없는데 새로운 인재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거는 어차피 어렵지 않았나.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들로 꾸려야 되는데 안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뭐 일단 단일화 파트너였던 앞으로 합당 파트너가 될 안철수 위원장은 있고 그다음에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지 개선에 가장 크게 성공한 정치인이 권영세 의원이 아니었나. 옛날에 권영세 하면은 친박 뭐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당을 좀 추스리고 통합시키고 그러면서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는 점잖아 보이는 예, 그런 인상들 덕분이죠. 당 대표가 사고 치는 거 수습하느라고 갑자기 합리적인 분이 되셨죠. 뭐 김건희 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도 털고 넘어갈 건 털고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했던 안정감 있는 중진이라는 측면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오랫동안 그 내부에서는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이렇게 좀 약간 안배를 해서 지금까지는 왔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저는 장제원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져간다면 엄청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당선인 비서실장으로서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고 이제 정치 대비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원래 코드 인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회전문 이런 거 좋아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을 비판할 때 계속 그 회전문 인사한다. 사람을 넓게 쓰지 않고 가려서 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완전 가려서 딱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서 걔네 그분들한테만 다 특혜를 주고 특수부로 싹 깔았잖아요. 그게 비판 지점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국힘 입장에서 내재적 비판하면 이거 내로남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인수위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할 필요는 없는데 조각을 할 때 계속 요 코드로만 갈 거냐 그 외에 다양성이나 뭐 이런 좀 넓게 쓰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거여서 지금 거 가지고 뭐 저는 크게 비판하고 싶진 않고 조각할 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럴 때는 아니다. 이제 뭐 허니문 중에 극 허니문 초반기니까 사실 언론들도 굉장히 좀 따뜻하게 봐주는 것 같긴 한데 그 공약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제일 화제를 모으는 거 어쨌든 여가부 폐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뭐 기능을 살리되 이름을 바꾸고 뭐가 됐던 여가부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 분명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오늘 굉장히 화제인 게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민정수석실 폐지는 현직 법조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냥 해경 해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여가부 폐지나 고심도 안 하고 민정수석실 폐지나 그게 그냥 어차피 기능은 어딘가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이제 치우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검찰의 독립성 이런 얘기를 주된 타겟 그 다음에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정보 수집해서 타격하는 거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반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고위공직자 감찰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 산하에 법무비서관실이 있거든요. 여기는 법원이나 뭐 국가인권위 같은 걸 또 다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 법원이나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직통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능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무리 배분을 하려고 해도 인사검증 민정수석실 합니다. 그럼 그거 다시 떼가지고 인사수석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기능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뭐 나머지는 다 살려둘 건데 그래서 조금 약간 버블이 있지 않나. 언어에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특별감찰관 조속 임명 이거를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 해야 되는 공약이라고 보는데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또 하나 뭐였죠? 하여튼 5대 감사원까지 5대 권력기관을 통할한다. 근데 사실 우리 정부 조직법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한 자리 빼고는 다 임의기구 임의직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민정수석이 그렇게 막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법무부 총리냐라고 싶은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건 문제였고 특히 이제 좀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개헌안 발표를 민정수석이 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 역사 자체가 박정희 독재정권 때 삼선 개헌하고 유신 추진한다고 만든 기구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건 이제 폐지를 하고 몇 가지 기능들은 예를 들면 인사검증 이거는 인사수석도 있고 아니면 인사혁신처로 넘겨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없앨 때는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조속 임명을 했었어야죠. 이 공수처가 생겼다고 해도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고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은 셀프 감찰에 불과했고 몇 가지 사고도 있었죠. 뭐 유재수 감찰 무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으로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그 기구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자가 추가로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그림의 일부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당선자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다른 대통령이라면 검찰 장악에 대한 그 의지를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다이렉트로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좀 나와줘야 될 것이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기에 임명을 할 경우 저는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을 반드시 맡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민간인 출신의 뭐 시민사회 추천이라든지 이런 검찰총장이 필요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절제력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된다. 본인 가족 비리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좀 절제된 전체적인 권력기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청와대 내부 감찰을 하고 친인척 일가족 비리는 민정비서관실에서 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아마 나머지 고위공직자를 할 거예요. 근데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감찰관은 수석급 이상이랑 사촌 이내 혈족이거든. 그러면 비서관급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남고 그 다음에 아이오가 다 사라졌어요. 국정원 아이오가. 옛날에 국정원 아이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일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감시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진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이런 감찰 기능까지 사라지면 부처의 자율성도 좋지만 이게 약간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걸 전부 다 투서를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랑 경찰에 고소장 넣어서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감찰관은 그러면 그건 12명인가? 특별감찰 담당관 10명, 감찰부 1명, 감찰관 12명 공수처보다 더 미니 사이즈고 수석급인데 그럼 이건 법률 개정 사항이란 말이에요. 특별감찰관을 확대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뭐 그 통론적으로 크게 틀린 얘기를 김수민 평론가님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또 빠진 빈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분 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건데 하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그러면 최소한 이제 말하자면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기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지만 민정수석이 이제 어쨌든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 합의하는 역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아예 빼버린다라고 하면 이 너무 검찰을 잘하는데 예를 들면 얼굴만 보면 몇 개 수사 뭐 했고 이거 다 알 텐데 대통령이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정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권력의 핵심이 없었어 갖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검 범정도 이제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도 안 하고 있고요. 경찰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경찰이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민정수석실도 이제 정보 기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 그럼 다시 결국에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직제에서 놓고 보면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지금도 일부 하죠. 인사검증에서는 아직 국정원이 일부를 할 겁니다. 국정원이 뭐 국내 정부는 안 다루지만 인사검증은 일정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경찰이 또 많이 하는데 경찰이 원래 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정부 초기에도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경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법조 출입 기자한테 물어보고 법조 출입 기자는 몰라서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사직동 팀처럼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하는 거는
안 해야죠. 그건 안 해야 되는데 인사 검증을 위한 부분은 어디선가 해야 되고 그거를 뭐 하여튼 저는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민정수석 씨를 폐지할 거다 이러면 덜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약간 공백이 발생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법무비서관실은 정책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 그렇게 치더라도 하여튼 저는 인사검증이나 이런 기능들이 어지간하면 대통령 비서 조직에 있는 거는 이제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혹은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부 부처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엊그저께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입니다. 김부겸 총리 유임설. 원래 이 자리에 앉았던 김문화 평론가가 시종일관 주장하던 내용이 김부겸 종신총리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장하던 홍남기 종신부총리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뭐 인수위 공식적으로 김문화 대변인이 부인했고, 예, 김부겸 본인도 이제 불쾌하다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요 카드가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당일 아침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가슴이 떴다. 누군가들 사이에서 얘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핵심 코어 그룹에서 요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호 평론가? 저는 그냥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간 봤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써도 돼요. 아 유튜브구나. 제가 유튜브에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보수 정권이 아니 조중동 통해서 간 보는 거. 안철수 총리를 조금 견제? 좀 싫다. 다른 거 없어? 뭐 이런 좀 약간 좀 고민을. 여기서 주어를 얘기해야 돼요. 누가 싫은 거예요? 윤핵관이 싫은 거예요? 누가 싫은 거예요? 간 보는 자 누굽니까? 이게 핵관인지 윤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그룹 있잖아요. 핵관이 안견제용이라고 보면 핵관 그룹이 안철수 총리론인을 견제하는 거다. 아니면 준수톤이 견제하는 거다. 아니면 윤 자체가 그렇죠. 안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주어가 누굽니까? 모른다요. 모른다? 그건 제가 알면 조선일보에 이직했죠.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다른 정부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대로 총리를 한다고 했을 때 완전 기회주의자 이미지를 갖는 거잖아요. 특히나 김부겸 총리가 정계에서 은퇴할 게 아니라면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거고. 은퇴설도 돌던데. 정계 은퇴설이 총리를 아우러서 하고 은퇴한다? 뭐 그런 설도 있다는데. 화개장터 같은 데로 내려가셔야 되나? 그 김부겸 총리가 하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민주당 정치인이지만 한나라당에 있다가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막 1988년 총선 때 한겨레 민주당으로 출마한 것까지 끄집어내서 나는 민주당이 고향이다라고 얘기했던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고 불쾌할 만한 얘기인 거 맞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 출신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렀겠느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게 결국 사람 빼가기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더라도. 근데 그런 얘기를 흘린 이유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총리 인준 안 해주면 그냥 김부겸으로 가는 거다. 그것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약간 그런 정치적 인수가 있었다. 엄포 같은 거? 서로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총리 인준. 윤핵관 이준석 윤석열 아니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한 건데 그냥 여당의 여야간에 그런 거 무서운 분이네. 왜 저까지 보낼라 그래요? 또 여야간이 믿음이 없는 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이 세 그룹이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는. 세 그룹은 서로 신뢰가 없는 것에 대한 서로의 확고한 믿음이 있겠죠. 근데 뭐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은 혁신적으로, 조각은 보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재명이 당선됐든 윤석열이 당선됐든 그랬어야 된다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리스크가 적은 수가 뭐냐? 그럼 김부겸 총리 일단 놔두는 거랑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를 총리로 선임하는 경우죠. 사실은 제일 부담이 없는 카드가 저는 오히려 윤정부의 안철수 총리 카드가 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적으로는 오히려 국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통령인데 그럼 좀 더 경륜 있고 안정감 있는 총리를 선임해야 되는데 재선 의원 정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김부겸 총리는 장관 하셨고 뭐 정세균 총리는 4선 6선에다가 국회의장까지 하셨고
저쪽에 장관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뭐 이낙연 도지사까지 하고 뭐 총리하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에 비하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게 배합이 안 맞아요. 이념적으로는 뭐 우파랑 중도 이렇게 배합이 맞는 것 같지만 경험으로 따지면 그 영원한 총리들 있잖아요. 한승수, 한덕수, 한승주 뭐 이런 이런 분들을 좀 모시는 게 사실 지금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국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고, 그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정부론을 하는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난 행정 경험을 좀 없어서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과 행정 경험이 없는 총리가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될 수 있죠.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라고 이영표 선수가 얘기했는데 이거 좀 경험하러 총리를 하러 오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안철수 그러니까 총리 반대하는 거군요. 국민의 손해인데 네. 안철수, 윤석열 두 분 입장에서는 이게 최적의 카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마켓 한이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이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